네, 안녕하십니까. A+ 학점을 위한 대학 글쓰기 강의를 맡게 된 최현민입니다. 해당 강의는 크게 기초와 심화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기초 과정은 4회차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대학 글쓰기를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작성에서의 뼈대는 어떻게 잡을지를 중심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시간, 이 대학 글쓰기 꼭 필요한가요?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학 글쓰기 제목만 딱 들어도 여러분 느껴지시겠지만 하기 싫으시죠? 뭔가 글쓰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뭔가 부담이 되고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도 되고 굳이 대학까지 와서 글쓰기를 또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선 대학 글쓰기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글쓰기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했던 혹은 그 이전에 했던 아니면 혼자 개인적으로 했던 글쓰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본인의 만족감을 위한 에세이라든가 아니면 일기 같은 것과 다르게 대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글쓰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 목적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은 대학에 들어오셨을 때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글쓰기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시험을 볼 때도 중고등학교 때 이제 단답형 객관식 문제와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주장을 서술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죠. 리포터를 작성하시기도 합니다. 각종 과제는 여러분들의 논지에 맞게끔 글로써 표현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대회 역시도 이러한 PPT라든가 아니면 보고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즉 무엇이냐? 대학의 글쓰기는 첫 번째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글쓰기 역량을 늘리는데 분명히 중요한 요점이 되겠지만 목적, 이걸 진행하는 목적 자체에선 누군가가 당신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이게 사용이 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어필입니다. 대학에 시작하자마자 이게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필을 한다는 건 여기서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메일, 요새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SNS 이런 것들도 다 기본적인 문장과 글쓰기를 포함하고 있죠. 하지만 이 어필의 개념은 단순히 여기서 나를 알린다라는 개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게 평가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SNS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말하면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도 회사에서 여러분을 평가하는 거죠. 이메일도 받는 사람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는 평가라는 측면이라는 게 어필과 어떻게 연계되느냐?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자기 어필을 어떤 식으로 자기의 주장과 논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어필의 요소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어필에 대한 요소로 인해서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소통입니다. 자, 소통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측면과 앞으로 미래의 측면을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평가와 어필이라는 게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평가자와 나와의 주장 사이에서의 소통이 얼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러한 측면이라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이 어떠한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평가자가 그걸 제대로 알아먹을 수 없다면, 이해할 수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글쓰기,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장 차이에 대한 측면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소통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직장을 얻은 다음에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전문대학교에서 우리가 글쓰기를 배운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전문 직업인으로서 성장을 하고 직무에 관련된 문서라든가 글쓰기가 익숙해진다는 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글쓰기라는 건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성장, 글쓰기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목적도 분명히 갖고 있지만 여러분이 회사에 나갔을 때 어딘가에 취업을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직무에 관련 문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새로운 걸 기획하는 데 있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그 포인트, 제안서, 회의록 이런 기초적인 직무 관련된 문서를 얼만큼 익숙하게 작성할 수 있는가,
그 기본적인 틀의 역량을 지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대학 글쓰기를 꼭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연습하셔야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목적에 맞는 글쓰기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목적에 맞는 글쓰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목적에 맞는다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어떻게든 무작정 따라오시기만 하면 아웃풋을 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적, 평가가 목적인 건 어떻게? 평가에 맞게끔, 이 평가에 좋은 평가를 맞게끔 하는 게 바로 글쓰기의 목적이 되겠죠. 어필. 아까 말했던 이력서나 SNS나 자기소개서 같은 거 제대로 어필이 되는가가 목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소통, 여러분이 내는 보고서부터 직무까지 대부분의 문서는 어떻게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측면에 있어서의 목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글을 작성하시기 이전에 고민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쓰는 글이 이 목적에 부합되는가, 가장 그 목적에 적합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이것부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단계에서 여러분이 대학 글쓰기를 연습하시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논리적 사고 능력의 향상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적이라는 게 뭐냐면 사고 구조의 틀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글을 쓴다는 게 감정의 흐름대로 그냥 쭉 흘러가듯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이해할 수 있고 내 논거가 상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구조화를 시키는 연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꼭 글이 아니라 말로 할 때도 이런 경험이 꽤 많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친구들이랑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친구가 되게 오래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건 글 같은 거 볼 때도 마찬가지죠. 되게 내용은 긴데 끝까지 읽어봤는데 그래서 내가 읽은 내용이 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꽤 많습니다. 이 측면은 글 자체의 구조화가 논리적으로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이 안 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역으로 여러분이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얼만큼 논리적 사고 구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에게 이해하기 쉬운 글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하기 능력 향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프레젠테이션 역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글은 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말하기도 그냥 단순히 화술로서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병행될 수밖에 없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글을 바탕으로 말하기로 변환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곧 글을 쓸 때 말하기를 고려하고 전달하는 듣는 사람을 고려하고 쓴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측면의 의사소통 역량과 연계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관점의 확대입니다. 글을 쓴다는 건 타인에게 나의 글을 이해시키기 위한 연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관적 글을 쓰지만 그게 논거로서, 논지로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관점을 여러분이 통합적으로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 의견과 더불어 타인의 의견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호 이해라든가 타인에게 의미가 있는 주장을 같이 할 수 있는 객관화 능력을 같이 형성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핵심 분석 능력입니다.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여러분이 어떠한 글을 쓰면서 역으로 읽는 것과 쓰는 것을 병행해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글을 쓰면서, 글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측면의 주장이 무엇인지 캐치를 할 수 있는 능력, 그 핵심적인 주장 위주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공감입니다. 나머지 네 개, 앞에 네 개가 통합된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객관화시키기 위해선 타인에 대한 공감이 돼야 되는 거고, 타인을 이해시키기 위해선 공감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예시와 내용을 기반으로 글을 쓰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바로 글쓰기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글쓰기는 어렵다. 여러분, 글쓰기는 쉽습니다. 모든 게 바로 여러분들의 연습이자 실습 과정입니다. 이 측면을 가볍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인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은 지금 시대에 맞는 타고난 형태의 글쓰기를 계속 연습하고 계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인스타를 합니다.
인스타를 하는데 요새 학생들 인스타를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샵을 정말 잘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태그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에 어떤 내용을 쓴 다음에 결국 하고 싶은 말 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샵 뭐뭐 샵 뭐뭐 이렇게 그냥 태그를 다 몰아서 한다면 학생들 인스타를 보다 보면 어쩜 문장 그 사이사이에 샵을 그렇게 적재적소에 잘 넣어서 사용을 하는지 그렇게 익숙한 것들이 글쓰기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글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를 너무 부담을 갖거나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건 쉽고 일상에서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쓰기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바로 글쓰기가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네, 반대말이죠. 제가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글쓰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쓰는 글쓰기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이 부합되는 글을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측면을 똑같이 쉬운 글, 기존에 했던 쉬운 글로만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쉽지만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건대 저희가 이 8개의 기초와 심화 과정을 듣고 나시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글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걸 확실하게 전달시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대학 글쓰기를 왜 해야 되고 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이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글쓰기는 궁극적으로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의 소통 과정입니다. 두 번째, 글쓰기는 특히 대학에서 하는 글쓰기는 대부분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 혹은 수단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역으로 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글쓰기 자체가 바로 여러분을 타인에게 기억시키고 어필하는 효율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전문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글쓰기 연습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모든 직무와 연관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